저는 오빠 박준호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팀장까지 오른 오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지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와 저를 책임져온 오빠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오빠 집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에 들어서니 올케 최수아가 우아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주네요. 민지야, 어서와. 오빠는 아직 회사에서 오는 중이야. 수아 언니는 정말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재벌가 출신답게 품위 있는 말투와 행동, 그리고 늘 단정한 모습까지. 저희 같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오빠가 어떻게 이런 분과 결혼할 수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죠. 조카는 어디 있어요? 예진이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 요즘 공부에 푹 빠져 있거든.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아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언니 요즘도 등산 자주 다니세요? 수아 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죠. 응, 건강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하고 있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그때 오빠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어주네요. 민지야, 언제 왔어? 밥은 먹었고? 방금 왔어요. 수아 언니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 수아 언니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도 등산 갈 거야. 혼자 가려고 하는데.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혼자 가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늘 가던 곳이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오빠는 아내의 취미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뭔가 이상했어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수아 언니는 평소에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와드리는 동안 수아 언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등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묘하게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죠. 언니, 등산할 때 보통 어느 산으로 가세요? 아, 집 근처에 있는 산이야. 그리 높지 않아서 부담 없이 오를 수 있거든. 혹시 등산 동호회 같은 데 가입하셨어요?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면 더 안전할 텐데. 수아 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수아 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등산을 정말 좋아한다면 장비나 등산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법한데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수아 언니 등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야? 한 6개월 전부터인가? 건강검진에서 운동하라는 권유를 받고 시작했다고 했어. 매주 같은 시간에 가시나? 토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나가시더라. 정말 성실하지? 오빠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법률 관련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해봤는데 뭔가 패턴이 이상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저는 조금 이른 시간에 오빠 집 근처를 지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수아 언니가 등산복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등산복은 새 것 같았지만 가방은 낡고 오래된 것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 우아한 모습과 달리 뭔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죠. 수아 언니는 차에 올라타기 전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의 표정이 제게는 매우 진지하고 날카로워 보였어요. 마치 중요한 임무를 앞둔 사람 같았죠. 저는 법률 일을 하면서 키운 직감이 있습니다. 수아 언니의 등산에는 분명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죠.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동호회 친구들이 등산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오빠 집 근처에 있는 산이라고 하더군요. 이거야말로 절호의 기회였죠. 민지야, 이 산 처음이지? 경치가 정말 좋아. 친구 연수가 신나게 앞서 걸어갑니다.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수아 언니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하고 있었어요. 1시간쯤 오르자 작은 쉼터가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물을 마시며 쉬고 있었는데 저는 우연히 멀리 보이는 등산로를 바라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등산복 차림의 여성이 보였거든요. 수아 언니였습니다. 잠깐 저기 좀 봐야 할 게 있어. 친구들에게 말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수아 언니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상대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바지에 등산화를 신은 어색한 조합이었죠.
두 사람은 매우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남성이 수아 언니에게 봉투를 건네주는 거였어요.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은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수아 언니는 봉투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내 남성에게 건네줬어요. 민지야, 뭘 그렇게 봐? 연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그쪽을 보니 이미 두 사람은 헤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아 언니는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묘한 승리감 같은 것이 엿보였죠. 등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되었어요. 불륜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밤 오빠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오빠, 수아 언니 오늘 등산 잘 다녀오셨어? 응, 평소보다 좀 늦게 들어오셨더라. 피곤하다고 일찍 주무시고. 혹시 언니가 요즘 뭔가 신경 쓰이는 일 있으신 것 같지 않아? 오빠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래?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저는 오빠에게 제가 본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했다가 오빠 가정에 균열이 생길까봐 걱정됐어요. 다음 날 저는 법무일을 하는 동료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민지야, 혹시 불륜조사 의뢰 같은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이상한 거래를 목격한 것 같아서. 거래라고? 어떤 종류의? 저는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료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단순한 불륜보다는 뭔가 다른 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서류를 주고받았다면 말이야. 어떤 일일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자금 관련일 수도 있고 중요한 정보를 거래하는 것일 수도 있어. 동료의 말에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수아 언니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라면 오빠만 상처받을 일이지만 다른 종류의 일이라면 오빠까지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수아 언니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오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오빠 집을 방문했을 때 수아 언니가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통화를 끝내고 저를 본 수아 언니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으셔요? 아무것도 아니야. 등산 동호회에서 연락 온 거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수아 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며칠 전에 말했거든요. 수아 언니의 거짓말을 확인한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직접 그녀의 등산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오빠 집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어김없이 수아 언니가 등산복을 입고 나왔어요. 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한 수아 언니는 잠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나무 뒤에 숨었죠.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는데 수아 언니의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등산객이라면 경치도 보고 쉬기도 하면서 올라갈 텐데 수아 언니는 마치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올라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수아 언니가 갑자기 등산로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나무들 사이로 들어간 수아 언니는 특정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매우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수아 언니가 땅에서 꺼낸 것은 작은 금고였습니다. 방수가 되는 플라스틱 상자 같았어요. 그녀는 금고를 열고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금고 안에는 서류들과 작은 USB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아 언니는 그중 일부를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추가로 넣은 후 금고를 다시 땅에 묻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매우 신중하고 계획적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것처럼 능숙했죠. 수아 언니는 주위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낙엽으로 땅을 덮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 그 자리에 가봤어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숲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최근에 땅을 판 흔적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수아 언니가 뭔가 중요한 물건들을 숨기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이게 단순한 불륜일 리는 없었습니다. 불륜이라면 굳이 산속에 금고를 묻어둘 이유가 없거든요. 이건 뭔가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일이었어요. 저는 법률 관련 일을 하면서 여러 사건을 다뤘지만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자금 세탁이나 기업 기밀 유출 같은 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오빠였습니다. 수아 언니의 일에 오빠가 연루되어 있을까 봐 두려웠거든요. 아니면 오빠가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 아, 그런데 최근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무슨 소식? 처가 회장님께서 우리 회사 자회사 CEO 자리를 제안하셨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수아 언니의 수상한 행동과 최상현 회장의 제안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 한두 달 전부터인가? 수아가 할아버지께 내 얘기를 많이 해주셨나 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 언니의 등산, 숨겨진 금고, 그리고 오빠에게 주어진 승진 기회.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함부로 행동했다가 오빠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파헤쳐야 할까요? 진실을 알고 싶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제가 발견한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의 일부분일지도 모르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오빠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오빠, 시간 있을 때 잠깐 만날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얘기할 게 있어서. 중요한 얘기야.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는 제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워했어요. 민지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수아 언니 등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등산? 갑자기 웬 등산 얘기야? 언니가 매주 같은 시간에 혼자 등산을 가잖아. 근데 보통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지야, 설마 여보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저는 제가 목격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산에서 본 남성과의 만남, 서류 교환 같은 것들을요. 하지만 오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민지야, 그만해. 여보가 그럴 리 없어. 오빠, 내가 직접 본 거라고.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여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오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오빠, 나는 단지 걱정이 되어서. 걱정? 당신이 지금 우리 가정을 의심하고 있잖아. 여보가 얼마나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인지 몰라. 나도 수아 언니를 좋아해.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오빠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당신이 요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여보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등산하는 거야. 그럼 왜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거짓말?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며칠 전 수아 언니가 한 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아마 당신이 잘못 들었거나 여보가 실수로 한 말일 거야. 오빠의 맹목적인 믿음에 저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빠, 최상현 회장이 갑자기 CEO 자리를 제안한 것도 이상하지 않아? 타이밍이 너무 우연의 일치야. 그게 뭐가 이상해?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지. 물론 오빠가 능력 있는 건 맞아. 하지만 민지야, 그만해. 당신이 지금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 같아. 오빠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오빠는 제가 가족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빠, 나는 단지. 민지야, 집에 가서 좀 쉬어.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엿보였어요. 혼자 카페에 남은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의 반응이 이럴 줄 몰랐거든요. 수아 언니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깊을 줄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맞을까요? 제가 괜히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은 분명했습니다. 산에서의 만남, 숨겨진 금고, 거짓말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지야, 어제는 미안했어. 하지만 여보에 대한 의심은 정말 그만뒀으면 좋겠어. 우리는 정말 행복하거든. 문자를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고 오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를 통해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아 언니와 최상현 회장 주변을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법률 업무를 하면서 쌓은 인맥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상현 회장의 과거 이력 그리고 수아 언니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최상현 회장이 과거에 여러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의혹들이 많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수아 언니에 대해서도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최상현 회장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뭔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오빠를 지키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령 오빠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야 했어요. 저는 법률 업무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 최상현 회장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최상현 회장은 20년 전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여러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수아 언니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민지야, 이 자료 좀 봐. 제 동료가 건네준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건설 현장 안전사고로 숨진 최모 씨, 유족들 진상 규명 요구. 기사 속 사진에서 본 여성의 얼굴이 수아 언니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이 여성이 누구야? 최상현 회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안전관리자였어. 부실 공사를 지적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유족들은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지.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최영미. 그리고 그녀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혹시 그 딸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 친척 집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이름이 최수아더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아 언니가 최상현 회장의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회장에게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의 딸이었던 거죠. 민지야, 혹시 이 최수아가 내가 찾던 그 사람이야? 그럴 것 같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 언니의 등산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복수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최영미 씨의 사건을 다시 조사해보니 당시 그녀가 최상현 회장의 부실 공사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 당일 그녀는 중요한 서류들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려 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최영미 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사건 말씀이군요. 당시 많이 안타까웠던 사건이에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의문점이 많았어요. 최영미 씨가 사고 전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일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정말로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사고 후 그런 자료는 모두 사라졌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수아 언니가 산에 숨겨둔 금고가 그때 사라진 증거들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당시 최상현 회장의 비서였다가 갑자기 해외로 떠난 김태호라는 사람이었어요.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태호 씨, 저는 최영미 씨 사건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최영미 씨요?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사실 그분의 딸 최수아와 관련된 일이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렸습니다. 수아가 이제 다 컸겠군요. 혹시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로는 힘들고 만나서 이야기하죠. 저도 그 일로 20년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김태호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었어요. 최영미 씨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요. 최상현 회장의 비리를 고발하려고 끝까지 싸웠죠. 어떤 비리였나요? 부실 자재 사용, 안전 규정 무시,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공여까지 엄청난 규모였어요. 김태호 씨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최영미 씨는 사고 당일까지 증거 수집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딸 수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죠. 어떤 메시지요? 엄마가 못다한 일을 언젠가 내가 마저 해달라고.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달라고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수아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때 수아는 몇 살이었나요? 15살이었어요. 엄마를 잃고 친척 집으로 보내졌죠. 그럼 지금 수아 언니가 하고 있는 일이 아마 어머니의 복수일 거예요. 20년간 준비해온 김태호 씨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수아가 최상현 회장의 아들과 결혼한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모든 게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아 언니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오빠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복수국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오빠와 조카는 안전할까요? 김태호 씨와의 만남 후 저는 오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오빠에게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꼭 만나야 해. 민지야, 또 수아 얘기 아니지? 이번에는 달라. 오빠가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어. 다음날 오빠를 만나 김태호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수아 언니의 진짜 정체, 그리고 그녀의 복수 계획에 대해서요. 처음에 오빠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수아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오빠,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여기 신문 기사도 있고.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오빠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수아 언니 어머니의 사진을 봤을 때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이분이 수아의 엄마라고? 응. 그리고 최상현 회장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오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집에 가봐야겠어. 수아에게 직접 물어볼게. 오빠 혼자 가면 안 돼.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저는 오빠를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함께 오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수아 언니는 없었습니다. 조카 예진이가 혼자 있었어요. 아빠, 엄마는 친구 만나러 나갔어. 오빠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진이의 책상 위에 있는 태블릿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예진아, 이 태블릿 언제부터 썼어? 작년에 아빠가 사주셨어. 이것 봐, AI 스피커 기능도 있어.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이 기기에 뭔가 녹음된 게 있을까요? 예진아, 이거 녹음 기능도 있나? 응, 있어. 가끔 엄마가 혼잣말하는 거 녹음되기도 해.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그런 파일들 들어볼 수 있을까? 예진이는 순진하게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그 중에서 제가 찾던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수아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곧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탑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 엄마의 복수를 위해서.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최상현 회장의 목소리였거든요. 그걸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어미처럼 될 뿐이야. 그 뒤로 수아 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세 번째 파일에는 수아 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네, 다음 주에 마지막 증거를 넘겨드릴게요.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오빠는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정말이야?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 언니가 돌아온 거였어요. 민지도 왔네. 무슨 일이야? 수아 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굳은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챘어요. 뭔가 있었나?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우리 좀 이야기하자. 무슨 이야기? 당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수아 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냉정한 얼굴이 됐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방금 전에. 이 녹음 파일을 들었거든. 수아 언니는 태블릿을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각될 줄은 몰랐네. 수아야, 왜 나를 이용한 거야? 오빠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이용했다고. 나름대로는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복수가 더 중요했지. 수아 언니의 솔직한 대답에 오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도요. 수아 언니가 자신의 정체를 더 이상 숨기지 않자 모든 것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20년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수아 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 결혼도 예진이도 모든 게 복수를 위한 거였다는 말이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진이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당신과의 결혼은 최상현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제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아무리 복수라고 해도 이건 너무해요.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최상현의 사위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었어. 수아 언니는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이게 뭐야? 오빠가 물었습니다. 최상현의 모든 비리 증거들. 20년간 모아온 거야.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산에 묻어둔 금고의 내용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구나. 언니, 그럼 등산은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었어. 그리고 김태호 아저씨와의 연락 창구이기도 했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려는 거야? 오빠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야. 모든 걸 공개할 거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이 열렸어요. 최상현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다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군. 회장은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수아 언니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아야, 내가 20년간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다 알고 있다. 뭐라고요? 너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봤어. 등산도, 김태호와의 만남도, 그리고 증거 수집도. 회장의 말에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놔뒀어요? 재미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걸 뒤집어 버리려고. 회장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소개해드리죠. 김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최수아 씨,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입니다.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수아 언니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증거로 수집해 두셨어요. 회사 기밀을 무단으로 빼낸 것,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들 말이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상현 회장이 20년간 수아 언니를 이용해왔다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설마. 그래, 내가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너를 이용해서 더 큰 이익을 얻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죄를 너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지. 회장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구나. 내 아내가 이런 일에 연루될 줄 몰랐어. 오빠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과 장인이 아내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수아 언니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간 준비한 게 이렇게. 수아야, 내 어미도 똑같았어.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회장의 말에 수아 언니가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였잖아요. 증명할 수 있나? 20년 전 일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최상현 회장의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수아 언니의 복수도 오빠와의 결혼도 모든 게 그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최상현 회장이 모든 상황을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리면서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지난번 산에서 수아 언니와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아야, 괜찮니? 남성은 수아 언니에게 다가왔어요. 최상현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김태호, 내가 어떻게 여기에?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김태호 씨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말이죠. 삼촌. 수아 언니가 김태호 씨를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태호 씨가 단순히 최상현 회장의 전 비서가 아니라 수아 언니의 외삼촌이었다는 것을요. 수아야,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됐어. 김태호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최상현 회장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20년 전 최영미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파일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태호 씨가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최영미, 내가 가진 자료를 모두 내놓으면 딸아이는 안전할 거야. 녹음 파일에서 젊은 시절 최상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걸로 당신을 고발할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수아 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요? 건설 현장은 위험한 곳이잖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최상현 회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에이, 이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고요? 그럼 음성 분석을 해보시죠. 김태호 씨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는 또 다른 증거들을 꺼냈어요. 사진들, 문서들, 그리고 회장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죠. 20년간 수집한 진짜 증거들입니다. 수아가 모은 것들은 미끼였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삼촌, 그럼 지금까지. 응, 회장이 너를 감시하는 동안 나는 진짜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최상현 회장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김태호, 내가 감히. 회장님, 이미 모든 자료를 언론사와 검찰에 넘겼습니다. 곧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오는군요. 김태호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최상현 회장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년간의 범죄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이 들이닥쳤고 회장은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오빠였어요. 수아야.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수아 언니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는 복수에만 매달려서 살아왔어.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수아 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예진이만은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최상현 회장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고 언론은 20년 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수아 언니는 일부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그동안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오빠였어요.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죠. 민지야, 나는 정말 바보였어. 오빠는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오빠,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다행이라고? 내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는데? 저도 오빠를 위로할 말을 찾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수아 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준호를 지켜줘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수아 언니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20년간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더니 그 다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예진이는 어떻게 하고요? 그 아이만큼은 준호가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수아 언니는 결국 예진이를 오빠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오빠는 홀로 예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딸을 통해서 점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민지 이모, 엄마는 언제 돌아와? 예진이가 가끔 물어봤지만 저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몇 개월 후 수아 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준호야, 예진이야, 그리고 민지야. 나는 지금 엄마 무덤 앞에 있어. 드디어 엄마의 원한을 풀어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됐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구나. 특히 준호, 너에게는 정말 미안해. 예진이를 잘 부탁해. 편지를 읽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아 언니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오빠는 예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지만 딸을 위해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복수는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할 때와 모르는 편이 나을 때가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상현 회장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20년 전 최영미 씨의 죽음이 계획적 살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수아 언니는 아직도 어디선가 살고 있을 거예요. 과연 그녀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거짓 없는 진짜 가족으로 말이죠. 등산길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아픈 진실이었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오빠는 요즘 예진이와 함께 등산을 다닙니다. 수아 언니가 복수를 위해 이용했던 그 산을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건강한 취미가 됐어요. 이모, 우리도 같이 가요. 예진이가 저에게 말합니다. 그래, 같이 가자.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숨길 게 없는 평범한 가족의 등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비극이 일어났던 곳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된 것 같았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때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빠,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는 앞만 보자. 그래, 앞만 보자.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생각합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정말 끝난 걸까요? 수아 언니가 언젠가 돌아올 날이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등산길에 드리운 그림자는 이제 거쳤지만 그 그림자가 남긴 교훈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